코스피가 오늘 장중 사상 첫 5천선을 돌파하며 5천피 시대가 열렸습니다. 4,000포인트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이룬 기록이고 코스피 지수 산출 46년 만에 새 역사를 쓴 건데요. 증권가는 상승장이 이어질 걸로 보면서 반도체 등 주도주들이 강세를 보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증권부 이명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천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5천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코스피가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5천선을 넘었습니다. 개장 직후에 5천을 살짝 돌파를 한 건데요. 이는 지난해 10월 28일 4,000포인트 달성을 한 이후에 석 달 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또 1980년 코스피 지수를 산정한 이후에 46년 만에 5천 돌파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코스피 5천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7개월 만에 현실화가 됐는데요. 정부 출범 이후에 3법 개정과 세제 지원, 또 증시 활성화 정책이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고요. 코스피 상승의 주역으로 꼽히는 반도체 대장주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관련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또 AI와 로봇 열풍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면서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주가에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게다가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 또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시행이 뒷받침이 됐고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올해는 기업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고요. 해외 투자자의 국내 시장 복귀 계좌 도입도 적극 추진이 되면서 정책적 지원이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5천 돌파일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와 오찬을 가졌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오늘 이제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만났는데 이 대통령은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코스피 5천 시대 달성을 자축하는 한편 증시 활성화 방안 마련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원인에 대해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또 기업 지배구조 문제, 주가 조작 등 위험 요인 탓이라고 보면서 현재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날 민주당도 첫 코스피 5천 돌파를 반기면서 5천피 달성이 끝이 아니라 만연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봤습니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통해서 주가 조작을 엄벌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주주 친화적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코스피 6천, 7천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또 얘기해 주신 게 올해 상법 개정안의 통과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지수를 상승시킬 요인이 될지 관심이 많이 모입니다.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짚고 있나요? 네, 증권가는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추가 상승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정부가 전반적으로 증시 친화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걸 매우 긍정적으로 봤고요.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거버넌스 선진화가 주가에 장기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언급된 내용들이 주가에 이미 선반영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본격화되고 증시 친화적인 정책이 시행되는 시점에는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5천선 돌파 이후의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 증시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 실적 호조, 또 국내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에 힘입어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요. 올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오늘 4월에서 5월까지 큰 불확실성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주가가 강세를 이어가다가 올해 중반 이후 시점이 이제 접어들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고조 속에서 방산, 조선, 원전 같은 주도주들이 선전할 것으로 봤고 대내외적인 증시 하락 요인이 있지만은 이는 단기적인 영향을 줄 뿐 전체적인 모습으로는 상승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연초 현재부터 몇 개월 구간이 어쨌든 가장 좀 편안하고 가장 좀 강세를 띨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천드리고 있는 섹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전력기기, 원전, 조선, 그리고 증권업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의 이제 사실상 기존 주도 섹터들인데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과제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정부가 국내 시장 복귀 계좌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가 급증하면서 달러 유출이 이제 고환율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이 됨에 따라서 서학 개미들을 이제 국내 시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으로 쓰이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원화로 환전해서 국내 주식에 일정 기간 재투자를 할 경우 해당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증시 부양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내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의 시장 전망과 함께 주목할 만한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명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